튼튼하고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네.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021년 달력 몇 장 남았는지 아세요?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와, 큰일이다. 진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 너무 공감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2026년도 금방 올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 병사들에게 굉장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 네. 자,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와우! 100만 원! 진짜요? 2026년에? 이야, 아니 뭐 1994년도에는 병장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야, 26년 만에 100배가 오르났네요? 100배? 그러네요. 진짜. 제가 이제 2011년 군번인데 네. 이제 전역할 때 2013년에 병장 월급이 한 16만 원? 네. 그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형들이 와 군대 좋아졌다. 월급 진짜 많이 받는다. 이랬었는데 네, 뭐 2016년에는 이제 20만 원 또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동생들한테 군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대박이네요. 그렇죠. 그로부터 또 1년 뒤에는 또 2배로 뛰었잖아요. 자, 2017년에 병장 월급이 40만 원을 돌파했었죠. 네, 아니 저희가 얼마 전 내년 즉 2022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원으로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되는 거면 진짜 대폭 상승인데요. 입대를 앞둔 미필분들 군대 늦게 가세요. 그게 돈 버는 거. 저 같이 갈게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월급 인상의 이유겠죠. 자, 왜 인상이 됐느냐. 자, 이는 군복무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자 이 시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국방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박수 있습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자, 병장 월급이 무럭무럭 오르는 만큼 제 용돈도 올라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자, 우리 모두의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면서 행운기도 기운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기운을 내야 되는데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 노란불도 아니고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오늘은 말이죠. 이 여자친구 때문에 매일매일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 만나볼까요? 여러분, 저 네.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알겠죠. 정말 애가 타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애가 타냐고요? 제 여친 때문이에요. 우리의 첫 만남은 술자리였어요. 절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연락처를 묻는 그녀는 정말 화끈하고 여친이 매력적이었죠. 먼저. 그렇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언제나 시원시원하고 결정력 있는 모습에 저도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멋진 모습이 불같은 성격인 걸 왜 몰랐을까요? 어? 일주일 전. 야, 레피야 뭐 하고 있어? 나 오늘 진짜 기분 별로네. 아까까지 보낸 카톡 보니까 기분 좋아 보이던데 갑자기 왜 안 좋아? 근데 자기 지금 알바 중인 거 아니야? 오늘 일찍 끝났어? 나 그것 때문에 기분 안 좋다고 지금. 나 오늘 알바 잘렸다고. 발음 정확하네요. 잘렸다고. 뭐?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별말 없었잖아. 무슨 일 있어? 있지. 무슨 일 있지? 왜 그래? 너 뭐 다친 거 아니지? 누가 뭐라고 했어? 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뭐라고 했다가 잘린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차근차근 얘기 좀 해봐. 열뻗쳐. 자, 봐봐. 어떤 진상 남자가 취해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왔다 갔다
계속 합석하려고 하잖아. 5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또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아니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사장이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니까. 이게 말이 돼 지금? 혹시 뭐라고 했어? 뭐라 그래. 여기가 손님 안방이냐고.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 까불고 앉으라 그랬지. 수민아, 너도 참 잘했어. 그래. 일단 좀 참아. 나 다음 주 휴가니까 재밌게 놀고 기분 풀자. 그때 내 친구들이랑 맛집도 가고. 아 그래. 내가 참는다 참아. 아우 아주 그냥 저런 진상들 싹 다 그냥 내쫓아야 돼가지고 그냥. 휴가 당일. 수민아, 잘 가고 있어?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그래 진짜 재밌었네. 덕분에 생각지도 않던 택시비도 나가고. 어? 너 혹시 화났어? 뭐? 혹시 화났어? 나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 네 친구가 마지막에 꾸물꾸물거려서 우리 막차 못 탔잖아. 걔 원래 그래? 아니 자기야, 그래서 택시 탔잖아. 뭐가 문제야? 응? 지금 택시 탄 게 문제라고 지금. 네 친구가 느려 터져서 택시 타고 가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수민아, 그냥 겸사겸사 편하게 가는 거지. 너무 화내지 마. 아 편해? 너 지금 이게 편해? 어디 한번 불편하게 해줘? 말 나온 김에 너 아까 친구들 앞에서 자꾸 왜 내 말 끊는 건데 내가 뭐 네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 봐 그래? 아, 그게 그래도 내 친구인데 자기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할 것 야 같아. 느려 터진 네 친구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이야? 나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 아니 내가 기분 나쁜 건 너 어떻게 할 건데. 아 진짜 나 뚜껑 열리게 하네. 야 네 친구랑 너랑 아주 쌍으로 그냥. 연기가 아니죠. 자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 친구 내 10년지기야. 그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 야 슬리피 누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너 지금 내 말이 우스워? 아저씨 저 여기서 내릴게요. 야, 수민아! 지수민! 처음엔 여자친구 성격이 워낙 불도저 같긴 했지만 크게 선 넘는 일이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욱하는 성질이 도가 지나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친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 계속 사귈 수 있을까요? 야, 여친 성격이 정말 불같네요. 파이어예요. 예, 사연 마지막에 계속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보니까 지금 남자친구분이 많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오늘 풀이하는 사람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전체적으로 시대가 좀 화가 많아진 것 많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렇게 근데 좀 습관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을 앵그리 피플이라고 부르기도 앵피죠. 하더라고요. 앵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혈질. 맞아요. 다혈질. 뭐 그런 분들이 그 사연 속 여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한 번씩 꼭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된 특징이 성격이 시원시원한데 좀 급하죠. 아, 시원시원하죠, 우리 손님. 시원시원하고 급해요. 네. 되게 탑이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수용 그 중이한테 가끔 하죠. 아니 그 다혈질인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고 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폐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폐예요 정말. 민폐를 끼치는 거죠? 끼치는 거죠. 네, 옆 사람들한테. 네. 맞아. 말 나온 김에 다혈질, 욱하는 사람들의 특성부터 한번 말해보죠. 대부분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전투 모드로 돌입합니다. 예.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남 얘기 안 듣고 무조건 따지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화를 낼 때 이제 상황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화낸 다음에도 이제 사과도 전혀 안 하고요. 받아본 적 없잖아요. 네, 그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을 안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혈질 성격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운전할 때 같아요. 맞아요. 기가 막히지. 맞아요. 운전이 미숙한 초보자나 혹은 뭐 사소한 상황에도 화가 나서 이제 그 차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욕하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고
지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다혈질, 뭐 좀 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따지고 그다음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화를 낸다는 건데요. 네, 네. 사실 성격이 좀 같으면은 좀 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장병처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 이러면은 힘들죠. 아, 욱하는 사람과 욱하는 사람이 만나면 와, 그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네. 더 커질 수도 있죠. 화산 폭발이죠. 괜찮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럼 여친이 화낸 상황을 좀 짚어보고 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저희가 추측해 보죠. 네. 네, 첫 번째로는 알바 중에 이리저리 헌팅하는 손님한테 왜 손님 안방이세요? 아, 정신 사나우니까 그만 까불고 좀 앉으세요. 라고 했대요. 다시 들어도 무섭죠. 물론 뭐 그 손님이 잘한 건 없어요. 네, 그래도 알바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사장님한테 말을 하던가 아니면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니네 집 안방이냐. 그만 까불고 앉아라. 저렇게 말하는 건 싸우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그 여친분의 용기만은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수액이에요, 수액. 할 말은 한다, 약간. MZ세대. MZ. 근데 합석하러 간 테이블에 있던 당사자도 아니고 이제 알바생이 손님한테 이렇게 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알바도 이제 잘렸잖아요. 그렇죠. 대체 뭐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낸 건지가 의문입니다. 예. 네. 자, 두 번째로 화낸 건 남친의 친구가 늦장을 부려서잖아요. 예상치 않게 나간 택시비 때문에 화가 났고 또 오랜만에 만난 남친이랑 싸웠던 건데요.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나 막차 때문에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서 먼저 일어날 방법도 있고 좀 조용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애인 친구들이랑 친하지 않은 정말 진짜 내가 더 친하지 않는 이상 뭐 앞에서 크게 화내는 건 어렵죠. 네. 그렇지 그 상황에서 않죠. 뭐 네. 남자친구가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화내고 욱하는 성격 고치기 힘들지 않나요? 아, 쉽지 않아. 고치기 힘들다고요? 아니,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많이 놀라셨죠. 평소에 이렇게 멀쩡하다가 이렇게 욱하면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받아줘요. 하지만 다스릴 방법 있습니다. 자,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저격 여심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네,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려면 자기 통제력을 높여야겠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핑켈 교수가 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 훈련을 해서 공격적인 성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 사용하는 손이 아닌 반대 손을 쓰는 신체 통제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를 하고 물건을 드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2주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는 이라고 말하는 습관을 안 쓰는 언어 통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2주 동안 시켰습니다. 아니 그 2주 동안 그 훈련을 해서 정말로 그 욱하는 성격이 고쳐졌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공격적인 반응이 3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많이 낮아졌네. 2주 만에. 그러니까요. 의외인데 왜냐면 왼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양치하다가 잘 안 돼. 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에 밴 말과 행동을 바꾸는 습관이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욱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전국의 다혈질 여러분, 욱하는 성격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네, 둘 다 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훈련은 아니네요. 할만하네요. 네, 지수빈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친의 다혈질 때문에 헤어질지 말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왔는데 각자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전 이제 여자친구의 다혈질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귀어왔던 고민장벽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제 좀 많이 지친 거잖아요. 네. 이제 좀 그 여자친구의 욱하는 면을 좀 고쳐야겠다면 이번엔 좀 세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그 부분 때문에 헤어져야 할 것 같다. 아. 너무 힘들다. 음.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여자친구 본인이 인지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살다 보면은 화낼 만한 상황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화를 내기 전에 여기서 화를 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혹은 화를 내면은 이 상황이 해결될까? 라고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좀 다녀오고 하면서 고민 장병도 이러한 거를 여자친구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고민장병이 좀 되게 착하게 받아주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더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아예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같이 화를 내보면 역지사지. 막 붙는 거예요. 모르시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사람이 당해봐야 안다고. 그렇지. 네. 같이 화를 내보는 건 어떤지. 맞아. 근데 좀 큰 문제가 이렇게 욱하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빨리고 피곤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화도 전염된다 그래요. 아 맞아. 네,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고치기가 힘들다고 봐요. 네. 그래서 먼저 좀 좋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헤어져라. 헤어져라 그냥. 힘들어. 자, 아마 여친 본인도 자기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두 분 다 성숙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인의 행동이 왜 이런지 고민이시라고요. 프리한 사랑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피 씨. 아, 네 인권성이 아쉽게도 없어졌다지요. 아니 뭐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오늘은 뭐 너무 그냥 자신 있는 분야로 하신다고. 힙합? 뭐 배우 이성균 씨 버전으로. 너무 맞습니다. 날라먹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는?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계세요. 네. 노래는 식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변화의 시기죠. 예, 변화의 예. 시기. 쉬어가는 거죠. 그래요. 네. 야, 안전한 병역, 열린 병의 인권을 보장한다.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오야 봄동네 파스타 먹을래? 청설 귀뚜라미, 표범, 그리고 카멜레온. 자, 다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 청설 귀뚜라미는요 나뭇잎처럼 보이고 표범은 이 표범 무늬를 이용해서 몸을 숨겼다가 사냥을 하죠. 아시다시피 이 카멜레온은 이 주변 환경에 맞게 이제 피부색이 바뀌죠. 이 세 가지 동물보다 더 위장에 뛰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죠. 그렇죠. 네. 오늘 자손이 형이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손이 형! 위장 준비 끝났지?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위장 크림, 위장포. 구독했어? 안 했다고? 구독 안 했으면 군생활 끝나냐? 아 짜증나네. 이제 끝나. 표대선 회장님 그 지금 밥차 왔는데 저 내려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지 움직이면 쏜다. 구독. 선우가 얼굴 뭐 수두로 팩했냐?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이병. 위장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중에 나왔죠. 자, 디지털 위장. 위장포. 일병. 상병. 대충 접는다고 표현하기가 꾸겨 나오는 거죠? 시원하군요. 명장. 다행이네요. 그래도 바람을 넣네. 나도 돈이다. 휴대면. 아, 실버가님 작업을 하러 다 어디 간 거야? 아, 휴대면장님. 저게 어떻게 올라갔어? 아, 내가 그 작업을 왜 가? 아두 돈이다. 아, 어디 갔어?
이야.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말년병장의 클로킹 기능을 써도 행보가는 귀신까지 찾아내는 옵저버 기능이 있죠. 네. 못 숨어요. 자, 오늘은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군인이 훈련이나 전투 등을 위해서 위장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위장 크림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훈련소에 가서 처음 위장을 할 때는 그 효자선 영상처럼 그냥 까맣게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스킬이 늘어가죠. 아니, 저도 이제 훈련 후보생 때 각계 전투하게 되면 위장을 하게 되는데 저도 발라보니까 이게 색깔을 구분해서 잘 발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다 칠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더럽더라고요, 얼굴이. 위장 크림 바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 와중에 의문이 좀 듭니다. 위장하면 진짜 못 알아보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저 눈이 좋잖아요. 바로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장의 목적이 뭡니까? 은폐, 엄폐죠. 네. 군인이 얼마나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오.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군인 찾기입니다. 뭐야? 이야, 이거 어디 있을까요? 저기. 우와, 몰랐어. 아, 대박. 어디 여기서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디? 와, 이거는 아예 못 찾는다, 이거. 와 이거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 있냐? 진짜? 아니,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오, 저거. 저걸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았어요? 눈이 좋아가지고. 밤인 줄. 야, 근데 진짜 안 보이네. 우와, 대단하죠? 인정.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와, 위장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미리 위장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대 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대에서 하는 위장을 말하겠죠. 주둔지도 위장망으로 이렇게 가리고 차량도 다 국방색으로 도색이 돼 있잖아요. 탄약고도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개인 위장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 위장은 얼굴이나 손에 위장 크림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포를 쓰는 등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개인 위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위장이죠. 아무리 군복을 입고 방탄모를 쓴다고 해도 피부색이 보이면 눈에 띄거든요. 특히 밤에도 이 달빛에 얼굴이 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목, 손까지 위장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해공의 경우에 전투 방식이 다 다르니까 위장하는 법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장 크림을 바르는데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 육군의 경우를 보면은 훈련소에서부터 처음 위장 크림을 접하게 되고 뭐 각계 전투, 야간 수경 훈련, 전투 준비 태세, 포국 훈련 이외에 이제 포복 훈련을 할 때도 위장 크림을 많이 바르게 됩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활동하는 일이 이제 드물다 보니까 위장 크림을 뭐 잘 안 쓰고 대신에 이제 해병대는 해군하고 좀 다르게 육지에서도 이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처럼 위장 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네. 이제 공군은 육군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주로 공군이 담당하는 일이 비행단 수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등하관제라고 해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는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장보다는 오히려 부대 위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 위장 크림 한번 발라보고 싶은데요. 그때 그 시절 얘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죠. 1994년 어떻게 위장을 했나요? 궁금하다. 위장 크림이 어딨어, 위장 크림이. 위장 크림이라고 하면 그냥 가끔 그 먹는 그 크림빵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이제 소화되면서 지나가면서 12지장 이렇게 발라주면 그게 위장 크림이었지. 아, 위장의 크림. 와. 1994년도에는 위장 크림이 없었어요. 먹지. 시커먼 먹지. 아. 먹지를 그냥 이렇게 바르고 아니면 뭐 신문지 태워가지고 그 재로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이렇게 그게 위장이었어. 그 2000년도에 입대한 친구들은 보급 위장 크림을 바를 때부터 끈적하고
좀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저 입대하기 전부터 꼭 사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성마트에서 파는 위장크림을 쓰든가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온 위장크림이 엄청 인기였죠. 저 때 나왔어요. 11년대쯤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피부 트러블도 나고 안 좋다라고 하니까 요즘은 위장크림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비로 중대 비품으로서 이제 위장크림을 개별적으로 사놓거나 개별적으로 이제 장병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생각이 추억이 떠오르니까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되는 기능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요? 네, 기능성 기능성 위장크림. 위장크림이요. 케이스도 예뻐요. 맞아요. 멋있어.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되면 평상시에도 우리 방송할 때도 위장크림 이렇게 바르고 그렇죠. 그러게요. 피부를. 저희 하이라이트 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럼 숨이 쉬우니까. 아는 재미없어요. 네, 하면 그렇죠. 그러면 한노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위장크림은 어떻게 바르나요? 뭐 이렇게 그날 약간 필 가는 대로 스웩 넘치게 좀 바르면 되나요? No! 깜짝이야. No. 위장크림에도 과학이 들어갑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 건 모두 공개하는 남자가 있어요. 오 그래요? 접니다. 리피의 근데 TMI. 자, 안면 위장에도 규칙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우리 얼굴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이잖아요. 위장크림을 바를 때도 그걸 이용해서 발라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네. 여자들 메이크업 할 때도 갸름해 보이려고 턱에 쉐딩하고 그다음에 코 높아 보이려고 이제 코 쉐딩, 노즈 쉐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원리인 거죠. 아주 아영 씨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코, 뭐 눈썹 위, 광대는 좀 튀어나와 있고 눈 아래, 코 옆에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돌출된 부분은 어두운 컬러인 검은색을 바르고 반대로 들어가 있는 눈 아래, 코 옆에는 녹색, 갈색을 바릅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얼굴이 평평해 보여서 얼굴로 인식을 안 하게 되죠. 위장크림 바르는 법도 정말 과학이네요. 그러면 슬리피 씨 바르는 법은 잘 들었고 위장크림 잘 지우는 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 때는 그 먹지로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그 까만 그 먹지가 박혀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모공에. 네. 그냥 막 까만 깨가 막 박혀있는 것처럼 막 이게 세수하고 나면 어떻게 지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해요. 위장크림 깔끔하게 지우는 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위장크림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평소보다 두껍게 바르고 위장크림을 발라주세요. 아 선크림을. 네, 그러면 클렌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간단하네. 위장크림 잘 발라서 우수사병으로 포상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포상을 원한다면 입술, 귀, 목까지 깔끔하게 바르세요. 네, 빈틈없이. 그럼 행복한 명함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군요. 자, 저 한번 할로윈 데이 때 진짜 해볼까 그래요. 생각 중인데요. 이 순간에 저도 정말 발라보고 싶네요.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라 위장크림 바르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네, 요즘은 이제 부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덴탈이나 KF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큰 훈련이 잡히게 되면은 위장 마스크, 그러니까 위장 크림이 아니라 위장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위장크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효자손 영상에서 나왔던 게 또 있잖아요. 그 위장포. 네, 위장포. 여기 이거를 곁들이면은 또 완벽해지는 거죠, 그 위장이. 그렇죠. 위장포는 군장 덮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군장, 이 배낭을 덮는 거예요. 그대로 펴서 이렇게 이 고무줄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군장을 덮는 거고 특히 방탄 헬멧은 꼭 빛 반사를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위장포를 꼭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2개예요. 위장포가 어딨어, 위장포가. 1994년도에는 위장포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뭐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여기 막 이렇게 방탄물 이렇게 꽂고 군장이 꽂고 나뭇잎 막 이렇게 막 덜덜지 막 이렇게 나뭇잎 전부 다 나뭇잎 막 이렇게 나뭇가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 막 삐죽삐죽. 하나가 나무였어, 나무가 되는 거야. 같은 군대 나오신 거 맞나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제 요즘은 연기 잘하시네요. 예.
요즘은 이제 풀이나 전투복을 잘라서 위장포로 쓰는 옛날 사람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주 이제 빳빳한 위장포를 보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래 받았을 때 선 그대로 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못 접으면 보관망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군장 가방에 위장포 보관망이 붙어 있어서 보관하는 법도 아주 쉽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인권 침해 판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장이 이등병에게 위장 크림을 더 진하게 바르게 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놀리는 행위인데요. 이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부대관리훈령 제17조에 따르면 병상호간에는 사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위반한 행위로서 군인징계 업무 처리 훈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에 해당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휴가 단축이나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스꽝스럽게 위장 크림을 발라놓은 이후에 놀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언어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언어폭력의 횟수에 따라서 휴가 단축이나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병장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구독이라고 쓰는 건 본인 얼굴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후임한테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법무관님, 두 번째 인권 침해 사안은 뭔가요? 네, 이제 두 번째 인권 침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모두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병장 본인이 다크 템플러에 빙의해가지고 숨는 행동인데요. 훈련이나 점호, 청소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함에도 숨어서 임의적으로 열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서 근신해서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장은 은폐, 엄폐의 목적만 있다는 거 모두 잊지 마시고요. 아, 또 하나, 그 위장 후에는 깔끔하게 클렌징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매주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꽉꽉 채워주고 있는 다나카.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환절기에 추석 이후에 다들 몸이 무거워졌잖아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장병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겠어요. 몸이 무거우셨나요? 겨울을 앞두고 운동을 멀리 하시나요? 혹은 근력 운동만 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와라 뿅! 장병들이요, 요가에 홀릴 때 시간이 왔다. 요가. 요가 하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남자들이 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남자들 안 그래요. 네, 실제로 배우 조정석 씨는 아내 거미 씨와 함께 산후 요가를 하기도 했고 또 가수 이승기 씨도 컴백 전에 요가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외에도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진 남자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장병들도 오늘 저희와 같이 요가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자, 얼른 멘토님부터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겉모습은 상남자, 알고 보면 요가처럼 부드러운 남자, 11년차 요가 강사 정세준입니다. 그 요가 멘토님이 남자분이셨네요. 저는 이제 남자들도 요가를 많이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단 말이죠. 대체 남자가 요가를 하면 어디에 좋나요? 요가를 단순히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요즘 맨즈 요가가 대세입니다. 맨즈 요가요? 근력 운동은 우리 근육의 크기를 키워준다면 요가는 전신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잔 근육 키우기에 적합하다는 말인데요. 아하. 우리가 작은 근육을 키우니까 관절 가동 범위도 넓혀주고 근데 근력 증가에도 도움을 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여자들한테도 해당되는 점인 것 같은데 남자들이 요가를 꼭 해야 하는 킬링 포인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맨즈 파워. 멘스 파워. 네. 파워? 요가가 우리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실제 우리 전립선 암 환자가 요가를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때요? 이만하면 남자분들이 요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겠죠? 야, 이 방금 그 말씀하신 걸로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멘즈 파워가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근데 요가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힐링하는 심신수련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좀 힘든 훈련하고 바뀐 환경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장병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그러면 김대희 씨 어떠세요? 뭐가요? 요가를 배울 마음이 조금 생기시나요? 아니 좀 심신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좀 생겨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전립선은 관심이 없고요. 네, 심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에게는 우리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 뭐부터 할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취침 소동 5분 전 몸과 마음 풀어주기. 하루 일과를 다 끝낼 때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일 거예요. 네, 그때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요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옷. 옷 예쁜 거. 네, 옷 중요합니다. 장비. 그치, 매트. 장비 중요하죠. 장비 중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거는 그 장비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바로 호흡법입니다. 맞아. 네. 요가에서는 저희가 주로 복식 호흡을 합니다. 복식 호흡 저 잘 압니다. 이 배를 숨을 쉴 때 내밀고 뱉을 때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수민 씨 정답. 네. 의식적으로 배를 내밀고요. 집어넣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이죠. 이때 들이쉬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길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데요. 두 호흡의 길이가 같아야 하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복식 호흡을 하실 때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 어깨가 들썩이면 몸통이 아닌 어깨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러면 어깨 관절과 근육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가를 할 때는 주로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방식으로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만 호흡하는 게 답답하시다면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 호흡까지 신경을 쓴다. 이게 뭐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몸에 운동을 하실 때 기본은 호흡이라고 하죠. 네.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속에 깨끗한 산소를 넣어주시고 내쉬면서 나쁜 노폐물들을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가에서 효과를 최대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호흡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 호흡으로 어깨는 움직이지 않고 고르게 숨쉬기. 예, 요가 동작을 하면서도 이건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동작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김대희 씨도 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갑자기? 네. 네. 쉬운 동작부터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앉은 전굴 자세. 네, 자, 앉은 정굴 자세. 앉아서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를 정굴 자세라고 해요. 앞으로 수그린 자세죠. 네. 전신 스트레칭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효자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하루에 딱 1분만 하시면 충분하시고 1분만 투자해도 이게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네, 다만 저희가 조건이 있죠. 올바른 자세로 하시면 1분만 해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올바른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네. 바닥에 앉으셔서 양발을 뻗고 허리는 일자로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편체로 가능한 만큼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때 등을 구부린 상태로 내려가시면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는 꼭 일자로 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네. 동작을 1분간 지속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유연성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내려가시면 되세요.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시면 되시는데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면 등이
둥글게 말리잖아요. 네네. 허리를 계속 늘려주셔야 되세요. 여기서 당김이 오시면 아 늘어나는구나 이런 느낌만 오시면 되시는 거죠.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되시고요. 저도 실제로 많이 내려가진 못합니다. 그게 단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네. 자신감. 저도 재활하는 중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많이는 일부러 안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야? 시간에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리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저처럼 몸이 강목 같은 장병들은 시도도 이게 거의 그대로거든요. 그냥 앉아서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모든 동작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안 되시면 복부와 허벅지 사이에 쿠션이라든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채워 넣으신 다음에 허리만 늘려주시면 돼요. 혹시 이런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허벅지와 복부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허리는 펴지죠. 종아리부터 허벅지 아래 근육이 당기는 느낌만 되시면 되시고요. 이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무릎을 피시거나 내려가는 각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세요. 저건 해볼만 하겠다. 네. 다리 좀 올려서 굽혀서. 자, 첫 동작이 수월해졌다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네. 어디서 어렵죠. 우리 몸의 중심축이 되는 허리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특히 남자에게 허리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군인들 중요하죠. 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훈련 중에 허리 다치는 일이 많은 장병들은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서 부상의 위험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작 자체는 상당히 쉽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양발 허벅지 안쪽을 좀 더 모으세요. 네. 그래서 바닥을 짚는다는 느낌으로 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에 잘 눌러주시고요. 처음엔 이 정도, 아까 1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흡을 편안하게. 이제 거기서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팔꿈치를 떨어뜨려서 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가 움츠러들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호흡이 조금 더 잘 되세요. 길게는 20초에서 30초간 복식호흡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시고요. 초반엔 무리하지 않고 10초에서 30초 정도만 동작을 유지해 보세요. 복식호흡이. 네. 더 올라가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좀 아까 더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여자분이랑은 각도가 많이 좀 다르신데. 그분은 비현실적인 분이고요. 근데 현실적인 이 요가 선생님 강사니까. 자세가 가장 현실적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현실 요가 강사다. 아니 현실. 진짜 이게 좋은 게 왜 이런 그림들 그쵸, 보면은 맞습니다. 시도하다가 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금방 포기하게 돼요. 맞아. 자신감이 막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 현실 버전 좋다. 근데 이게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만 무리해도 이렇게 휘어서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 또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허리의 곡선이 막 90도가 될 때까지 심하게 꺾는다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시면 관절에 부담되시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아까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45도 정도만 적당히 올리시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모든 동작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가능한 만큼만 하시는 게 가장 네.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동작은 요즘 장병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요. 휴대폰이 어디 있었어, 휴대폰이. 그렇죠. 휴대폰. 네. 군장도 메고 하니까 어깨가 많이 뭉쳐져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뭉친 근육은 매일매일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동작 바로 이겁니다. 와, 이거. 소머리 자세? 왜 저게 손목이? 저 자세는 대체로 남성분들이 잘 안 되세요.
여성분들보다 근육량이 많고 유연성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동작을 좀 힘들어하는데 보통 어깨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분들은 통증이 있고 나서야 어깨가 굳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조금씩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름칠을 해줘야 되죠. 네. 아 근데 저 자세는 해볼 엄두조차 안 나는데 이게 초보자도 가능한 동작이 맞나요? 현실적으로 소머리 자세 역시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적당히 하시면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네. 자리에 앉은 뒤에 양쪽 무릎을 이렇게 서로 포갭니다. 오, 유연하시네. 네, 이렇게 포개고 한쪽 손은 위로, 한쪽 손은 아래에서 그래서 손과 손을 마주잡게 하시면 되세요. 안 잡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일단 리피님. 너무 먼데. 선배님 유연하시다. 왜냐하면 제가 1994년 군번이거든요. 예. 오히려 그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더 뻣뻣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저 삐삐 쓰신 분들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삐삐 세대. 그래서 이 앞부분이 쫙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이 자세 또한 1분간 동작을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호흡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어깨보다는 본인의 호흡에 집중하셔서 이완을 좀 하세요. 그래서 1분이 지난 후에는 손을 바꿔서 다리도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양손을 여유가 있으시면 손과 손 이렇게 맞잡으시고요. 현실적이죠. 이렇게 맞잡으시면 됩니다. 등 뒤로 양손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고개가 수그러지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고개가 수그러지시면 어깨도 자연스럽게 굽어지기 때문에 뭉친 근육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머리 자세를 할 때는 손이 안 잡히시더라도 반드시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로 양손을 등 뒤로 맞잡아 주셔야 되세요. 손 잡는 것만 지금 자리에서 해볼까요? 계속 하고 계셨지만 팔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 바꾸면 남성분들이 거의 안 잡히시는데 대리님은 잡히시네요. 안 돼. 우와, 양쪽 다 되시네요. 어떻게 되지? 리피는 너무 멀리 손과 손이 너무 멀리 반대편 계시는데 해봐요. 반대가 잘. 닿는 것 같은데 안 잡히네. 반대는 진짜 안 된다. 오, 양. 오, 잘 된다. 네. 우와. 이렇게 잡히시는 분들이 호흡도 좀 편안한 편이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이게 저 따라해 보고는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손이 이제 가까워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 되나요? 하다 보면 붙어요? 네, 하다 보면 아, 진짜요? 계속 하다 보면 하다 이완되니까 좀 늘어나서. 어깨가 좀 굳어 있거나 비대칭이실 분 때는 손을 맞잡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실 때는 이렇게 수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가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잡히세요. 바보죠. 네. 조금씩 처음에는 여유 있게 잡으셨다가 조금씩 줄여주시면 되세요. 그럼 나중에는 수건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막 억지로 손을 막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호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좋은 자세는 내가 지금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때가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세 가지 다 해도 5분이 안 되겠죠? 네,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운 요가 동작이 아니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동기들과 같이 요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세 봐주면서 쌓이는 전후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남자가 요가한다는 게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직접 보고 배워보니까 또 우리 요가가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좀 그냥 스트레칭, 좀 네.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우리 장병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가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멘토님,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우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딱 5분 네, 동기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넉넉하게 10분 정도면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장병분들이 요가와 함께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요가 강사 정세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인상이 너무 좋아서요. 당장 오늘 취침 소등 전에 가볍게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요가의 매력에 눈을 뜨게 해주신 만들어주신 우리 정세준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자,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아까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견해 행군 바로 마마보이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핀란드에서는 성인이 됐어도 엄마가 속옷을 사주면 그걸 마마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팀플 분담 과제를 자기 부모님한테 맡긴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이? 그쵸. 예. 옷 사준다는데 같이 쇼핑 가자. 엄마가. 우리 엄마가 오늘 일찍 오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 아주 멋진 뉴드가 세계로 초대할 거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다니면서 다 날더러 엄마래요. 요들 엄마. 요들만? 요 그럼. 저 안시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러를 Wonder what's on your mind.